캡틴. 튀김을 하면 많이 하잖아요. 계속 먹게 되잖아, 그거를. 약품을 안 쓰면은 그게 설거지가 안 돼요. 일단 내가 폐암이 걸린다고 생각했지도 못 해봤거든요. 건강에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온 한 노동자가 퇴직을 앞두고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암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벌써 12번째라고 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무 환경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의 정경희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년 넘도록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온 한 노동자분께서 최근이죠. 지난 8월에 폐암 매우 의심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이분께서는 이제 올 8월 31일자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퇴직 선물이 급식으로 인한 폐암이 퇴직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직하면 학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마지막 검사여서 8월 14일 날 검사를 했고 네. 그 검사 결과 폐암 매우 의심된다는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앞서 22년도 대구교육청에서 검사한 저설량 PET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증을 네. 진단받은 분입니다. 네. 그해 11월에 각혈을 하면서 네. 이제 응급실로 긴급하게 예. 이송된 경험도 있는 분이고 네. 현재 이분께서는 이제 조직 검사든 정밀 검사를 지금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22년과 23년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했었죠. 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1년도에 경기도에 계시는 이제 학교 급식 종사자께서 네. 폐암이 걸리셨고 예.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산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예. 그래서 그해 12월에 노동부와 교육부가 네. 합동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에 저설량 PET 전체 급식 노동자들 PET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55세 이상 1년 근무한 사람 또는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 1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대구교육청은 5년까지 근무한 분들을 확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검사 대상자 3,217명 중에 예. 이제 36%인 1,047명이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허, 이상 예, 소견이 예. 나왔는데 이들 중에 폐암 의심이나 폐암 매우 의심되는 분이 24분이나 나왔습니다. 인과관계는 어떻게 밝혀졌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조리흉으로 인한 예. 이제 조리흉 물질, 네네. 미세 이제 유전기죠. 그렇죠. 유전기가 예. 기름이 이제 튀김이나 전하면서 발생했던 그 기름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예. 저희가 호흡했을 때 이제 마시게 되는데 그 유전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발암 물질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인정했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한 거니까. 네. 그걸 이제 인정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세제, 네. 기타 이제 그런 물질들이 폐암으로 이제 또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정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정부에서 사실 인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어떤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단시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네. 그런 문화가 급식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사고라든지 산재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조리휘음으로 인해서 네. 발생하는 그 튀김 전 요리 학생들이 이제 튀김 전 요리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니까 예. 또한 이제 그걸 함으로써 학교 급식 이제 만족도 독사를 하니까 이제 그 안 들어갈 수는 사실 없어요. 네. 없는 상황인데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게 실제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조합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월 33회 튀김 전을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어허, 그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에 청소를 하면은 연간이 이제 방학이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3번이 있는데 네. 연간 8일만 방학에 출근해서 학기에 사용했던 그 식기들, 도구들을 예. 다 이제 세척을 소독을 해야 됩니다. 씻고 네. 그러다 보니까 때가 이제 안 지니까 예. 이제 독한 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물질들 또한 이제 끓으면서 유증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폐부에 들어갔을 때 폐암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물질로 되고 가스도 지금 현재 네. 이제 학교가 이제 소치나 이런 걸 다 가스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가스 물질 자체도 이제 폐에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나 대책이 있으시던가요? 저희가 첫 번째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시도 8개 광역시를 했을 때는 네. 대구가 세종이어서 두 번째로 좋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가 괜찮다고 하면은 아픈 분들이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네. 소위 골병이라고 하는 근골계 질환들을 74.6%가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들이 이래 속출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대책들을 저희가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제 뒷짐만 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면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쉬라고 제도적으로는 마련해 놓고 있지만 대체 인력 부분도 쉬는 사람이 구해야 되는 아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인력풀이나 다른 타시도 강원이나 예. 세종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 상황인데 대구교육청은 그런 이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도 사실은 쉬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뭐 시교육청에서도 뭐 나름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는 같은데 대책들을 마련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조금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족한 게 건가요? 아니고 저 입장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10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들이 개선되는 거는 거의 이제 잘 피부로 못 느낍니다. 네. 실질적으로 인력 충원을 저희가 몇십 년째 얘기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식수 있는 100명인 학교에는 보면 이제 조류 실무원 1명을 배치하고 있어요. 네. 이분이 아침에 검수부터 시작해서 전처리 다듬고 씻고 뭐 뽑고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배식 시간에 맞춰 배식하고 또 다시 이제 식사도 제대로 이제 못 하고 이제 허겁지겁 이제 거의 뭐 물에 마시다시피 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오후에 또 청소를 빠르게 혼자서 해야 또 퇴근 시간 겨우 맞춰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이제 퇴근 시간 맞춰서 이제 하니까 계속 이제 이런 상황에 조금 이제 인력을 넣어주시면은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칸방기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또 요구하고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한 980명 정도 1000명 이하 정도 이제 방역 인력을 네. 이제 초단 시간으로 하루에 이제 2.5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을 들려다 줬거든요. 네. 그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고 네. 그러고 난 뒤에 산재도 줄었고 네. 이것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인력이 어떻게 들어야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고 일도 예. 이제 조금 이게 안 아프고 일할 수 있는 그게 구조가 된다는 게 분명히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상 상황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 인력을 다 빼버렸습니다. 아하. 뺀 상황이니까 이게 전처럼 똑같이 이제 악순환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뭐 폐암 발병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조심을 하는데도 아차 하는 순간에 솥이 넘어온다거나 앞치마를 타고 이렇게 물이 이제 장화 속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 야채 절단기라거나 뭐 이제 그 분쇄기 기계를 이제 만지다가 이제 급한 마음에 손이 이제 절단기에 약간 다친다거나 이제 그런 일도 종종 있어요. 있었죠. 당연히 힘들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여름 방학 끝나고 나니까 또 계속 더운 거예요. 지금 9월 달에는 안 더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더우면 맨날 다 일 마치고 들어오면 완전 비 맞은 생쥐 같아요.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폐 CT 찍었는데 폐 결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경대병원에 처음에는 3개월마다 오라 그러더니만 이제 지금은 6개월, 지금은 1년마다 이제 한 번씩 줄었어요. 급식하면서 밥을 빨리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진짜 학부모님들도 오시면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거든요. 진짜 깨끗하게 잘해요. 그거 뭐 재료도 좋은 거 들어오고 맨날 들어가 맨날 그날 다 쓰거든요. 그날 들어온 식재료는 그날 다 소비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신선하고 깨끗하고 교육청이 바라는 점은 인력 지원이죠 뭐. 인력 지원을 해주면은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고 단시간에 애들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그리고 그 음식은 해내야 되지. 이러니까 바쁘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인력 지원만 조금만 해주시면은 좀 이래 안전하게 저희들이 정년 때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밥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다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현실은 병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그 튀김 로봇 도입 이걸 대책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신지요? 저희가 8월에 이제 시범 시연하는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네. 교육청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연회를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조류 효미 엄청 이제 많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네. 그 튀김 냄새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느껴졌고 제대로 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보시면 튀김 로봇이 설치돼 있는 그게 봤을 때 환기 시설 이제 위에 후드가 이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튀김을 하기 위해서 로봇은 말 그대로 튀김만 하지 사실 그 재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다듬어 준비하고 반죽을 하고 넣어주고 이런 역할 다 하고 또 로봇가 튀겨내면은 그것도 이제 옆에서 조리실몬이 끄집어내서 통에 담고 이런 역할 다 하는데 그럼 로봇가 튀기는 동안 옆에 한 분이 계속 이제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고스란히 이제 조리움을 마시는 구조로 돼 있고 밑에 또 폐유를 했을 때 튀김을 하려면 튀긴 기름이 200도가 넘어야 됩니다. 200도가 넘어야 되는 상황에 다 튀기고 나면 그걸 폐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유했을 때 밑에 받는 통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200도가 넘는 튀김 기름을 그대로 이제 노동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로봇가 아직 도입되기는 시기상조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단체 급식은 학교에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라든가 뭐 공공기관 등등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이런 문제가 학교 급식에서 이렇게 발생할까요? 실제적으로 타 공공기관에 두세 배의 이제 인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병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군부대 같은 데도 사실 그 장정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보통 이제 40, 50대가 그 이제 주부들이 여기 많이 선호하는 이제 직종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장정들도 6, 70명 담당해서 밥을 하는데 해도 이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제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급식실 자체가 이제 바닥도 미끄럽고 기름도 이제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늘 이제 몸에 힘을 줘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급식실 안에 소태도 열기가 있죠. 끓이고 하니까 그런 열기들 보고 그다음 물이 계속 있고 이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사우나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정막 같은. 한정막 같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노동을 만시간에 해내야 되니까 그런 것과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 이제 너무 상황이 처우가 열악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급이 198만 6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사실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달에 이제 방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방학. 근데 이제 방학 기간에는 공무원들은 사실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도 41조 연수를 써서 연수를 가지면 월급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달을 벌어서 12달을 살아야 되는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 가지고 그런 네네. 구조를 안고 있으니까 사실은 들어와서도 퇴사율도 높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체 네. 이런 것들 처우 개선하고 근로환경도 개선해야 사실 이게 학교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어떤 식사량이라고 하나요? 식수라고 네네. 하나요? 네네네.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네.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은 160명 돼야 조리원 한 명이 들어옵니다. 160명의 조리원 한 명.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어떤 구간은 159명의 식수 인원이 늘어야 예. 조리 실무원 한 명을 배치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인당 당당하는 식수 인원이 너무나 이제 이게 과중하죠. 다른 기관에 이제 6, 70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공공기관 중에 최악의 이제 배치 기준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개선해야 되고 제가 한번 초등학교 경우에 학교 수업 일수가 한 192일 법정 네. 시수가 한 190일에서 조금 한 3일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조리 실무원이 이제 1인당 192일 밥 한다고 계산하면은 이제 3만 528인분의 밥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3만 명이 넘네요. 3만 528인분의 밥을 192일 수업한다고 치면은 그 이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제 근골계 질환들이나 폐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퇴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그 힘든 근무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2022년도, 23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자 자리에 네. 396명이 이제 취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 이 중에 이제 163명, 41%가 이제 퇴사를 하고 예. 이들 중에 이제 1년 안에 퇴사하시는 분이 거의 20%인 19.94%가 네. 이제 바로 퇴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열악한 처우와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고강도 노동이 네. 그러고 주요한 이제 원인이죠. 이걸 개선을 예. 해야 또 그런 인력도 충원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물론 이제까지 뭐 대구시 교육청이라든가 관계 기관에다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많이 호소를 하셨겠지만요. 네네.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저는 이제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기관지 확장적으로부터 정부가 이제 산업재해다 인정을 한 이상은 그 네. 대책을 환기시설공사를 2027년까지 대구교육청이 다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걸 실질적으로 조금 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뭐 있냐면은 작년에 10월에 이제 대구의 모 중학교의 동구에 네. 환기시설이 거꾸로 달려 있는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환기가 안 된단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드가 나중에 보니까 환기시설이 거꾸로 달려 있었는 거예요. 고스란히 1년 반 동안 이 이제 조리움을 들어마시면서 일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공사를 해도 예. 이게 옳게 달려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예.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점검 같은 걸 해야 돼요, 네, 정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노동부 기준에 부합해서 막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네.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뭐냐 인력 충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게 조사를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일하려고 하면은 노동조합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정원 외에 네. 정년퇴직자 이런 거 외에 정원 외에 한 390명 정도를 더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요. 지금 대구에서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급식 노동자들. 예, 그렇습니다. 예, 조리 안에서. 실무원을 네네. 390명 정도 더 충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처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1년에 8달 중에 3달을 출근 못하는 상황이니까 9달을 벌어 그것도 최저임금 미달되는 월급 네. 기본급을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일할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급식 노동자가 학교에 일하는 급식 노동자가 이게 골병이라든지 폐암으로 네. 걸리면서 했는 급식을 먹으면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기관보다 교육기관이니까 이런 네.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줘야 그 밥을 먹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예. 또한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분들 외에도 학교에서 일하시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한 3, 4천 명 정도 네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의 또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매달 좀 열악합니다. 사실 신분상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교육공무직이라 가지고 정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못한 강사 직군들 이제
그 학교운동부 지도자나 그다음에 예술 강사라나 방과후 교실, 그렇죠. 방과후 강사들은 보면은 이제 매년 이제 계약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예. 신분상 불안을 계속 이제 늘으니까 네. 더 이제 조금 근로 환경 자체가 악화되는 경우도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지금 정책으로 나온 늘봄 교실 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학교 안에서 업무 분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무작위로 이제 발표만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일을 이게 업무만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교직원들 교사도 그렇고 저희 교육공무직도 그렇고 예. 교원의 지금 그 업무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들을 채용하고 예. 또 하나는 또 다른 직종들을 이렇게 계속 양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도 제대로 이제 교육에 이제 정부 정책을 우리 어쨌든 간에 그 이 수요자들은 학생들이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수업이라든지 제대로 된 돌봄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늘봄 교실을 할 수 네. 있도록 그 지원 인력들을 충분히 이제 배치해주고 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원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을 하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학교가 사실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늘봄 학교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확대 실시가 되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겪어야 될 또 문제들도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늘봄 학교가 원래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시범 사업하고 예. 2학기 때 이제 초등학교 전면 이제 확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년도 예. 늘리고 막 이런 예. 상황인데 현재 보시면 이제 이분들 이제 늘봄 학교를 하기 위한 늘봄 실무원들 예. 채용을 보면 6개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지속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신분을 사실 보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비정규직이신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6개월 계약해가 있고요. 네네.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채용 공고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이제 무기계약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정된 사항은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현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분상 불안을 느끼고 있고 늘봄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행정 업무하는 늘봄 신무사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정부 지침에 보면 늘봄 학교 안에 늘봄 행정실장이라든지 늘봄 실무사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늘봄 실무원 이제 한 명만 채용된 네. 상황에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 늘봄 실무원의 업무로는 채용될 당시에 뭘 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이 되면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화 안 되니까 네. 학교 안에 관리자들은 보면은 이제 초중 돌봄에 가서 아이들 네. 같이 돌봐라 막 예, 이렇게 예. 이제 채용 당시 업무하고 다르게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많은 이제 업무들이 넘쳐나니까 그 업무들을 잘라줘서 늘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 학교 안에 행정 업무를 떠넘기고 예, 예. 오고 이런 상황이고 실제 부당한 게 사실 있습니다. 있어도 이제 얘기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년에 채용이 무슨 이제 조금 이제 부당한 얘기를 처우개선을 얘기를 하면은 네. 이 업무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제가 이제 내년에 채용 안 될 게 이제 불보듯 뻔하니까 그런 불안감 예, 갖고 불안감 있겠네요. 때문에 고용 네. 불안으로 인해서 예. 참고 이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 충분한 적절한 어떤 예. 그런 인력 확충이라든가 처우 개선을 하는 건 물론 그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다시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뭐 급식의 질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그런 그 학습의 질이라든가 네.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금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뭐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어떤 것들을 또 이루어 나갈지 예, 그런 데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우선에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 그리고 여력구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환기 시설이나 안전하게 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협의들이나 협의들을 또 하고 그리고 안전 감독을 제가 철저히 실시를 해서 예. 학교 안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예, 있도록 저는 예.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 반드시 여기는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됩니다. 대구교육청과 그다음에 임금 교섭 그다음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예. 학교 일자리가 그래도 조금은 다른 타 공공기관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다. 그리고 처우 개선이 좀 되는 일자리다. 그게 이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 세대 말고 다음 세대가 나올 곳입니다. 이게 학교란 공간은. 그렇죠. 네. 그 학생들이 자라나온 사회는 저희처럼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예.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에 또 모실 때에는 네. 예,
이제 많이 좋아졌다, 네. 많이 개선되었다. 예, 네.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학창 시절은 있고 그때 가장 설레고 기다려지던 시간은 단연코 점심 시간이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급식 시간은 늘 즐겁고 중요한 학교 생활의 일부인데요. 건강한 급식은 있지만 건강한 급식 노동자는 없는 현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